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O도 아니고 X도 네, 아니고. 혈당을 낮추는 식단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또 식구들보다 당뇨병 환자인 경우는 양을 조금 줄여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도 모르는 약보다 식단이라는 주제로 당뇨와 식단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성미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오르는 그런 음식, 그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를 또 떨어뜨리는 음식을 좀 구분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이유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식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품들을 너무 자주 과하게 섭취하거나 혹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는 단순당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혈당의 변동 폭이 굉장히 크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혈당 변동 폭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면 몸의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동시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특히 혈관 내피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일반적으로 글라이세믹 인덱스 값이 높은 식품의 경우에 증가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서 식품의 GI 값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품 단독으로 먹는 경우보다는 그 식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음식에 포함된 지방의 양이나 단백질의 양, 그리고 먹는 양 자체, 그리고 개인적인 유전적 차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그 혈당 상승과 하강 곡선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글라이세믹 인덱스 값 하나로만은 또 모든 혈당 변동성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혈당을 높이지 않는 먹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혈당이 빨리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먹는 식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함께 섭취하시면 탄수화물로만 된 음식을 단독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할 수 있고요. 또 지방이나 단백질이 함께 있는 음식도 탄수화물 식품하고 같이 먹을 경우에는 탄수화물로만 된 음식보다는 혈당 스파이크가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너무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공복 혈당 수준으로 내려올수록 돕는 것이 식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만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소가 많은 음식들, 채소 종류라든지 아니면 콩 종류 이런 것들을 먼저 먹어서 내 몸에 이제 식이섬유소가 먼저 내려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 식품을 먹으면 그 먼저 내려가 있던 식이섬유소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 안에 머물러 있다가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그 탄수화물이 소화돼가지고 짧은 분자로 잘라졌을 때 걔를 이렇게 잡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소화가 안 되게 만들거나 혹은 흡수를 굉장히 느리게 해가지고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채소 종류를 먼저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단을 봤을 때 그 안에 탄수화물의 그 비율이 전체 비율의 한 3분의 1 정도만 되도록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단백질 식품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제된 탄수화물, 뭐 흰 쌀밥이라든지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도록 양을 최소로 하고요. 복합 탄수화물 식품을 선택을 합니다. 곡식 중에서는 현미나 귀리, 뭐 통밀, 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로만 되어 있는 식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빵으로 때운다든지 식단을 차리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밥하고 짠 반찬 하나 이렇게 해서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요즘에 가당음료 많이 드시죠? 가당음료 안에는 액상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액상당이 또 유별나게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혈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과일은 당뇨에 나쁜가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O도 아니고 X도 네, 아니고. 과일은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과일 할 때 쓰는 그 과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의 과당 함량은 높은데,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과일이 점점 당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배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과일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일에는 실제 당 이외에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많은 종류의 파이토케미칼들이 존재를 해요. 특히 이제 껍질째 먹으면 이제 그 효과가 훨씬 높아지는데, 그런 파이토케미칼들하고 또 섬유질도 같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과일은 나쁜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밥은 탄수화물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밥을 먹은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곡류를 많이 이용을 하시거나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정상적으로 혈당이 올랐다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패닉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 3시간 뒤에 공복 혈당 수치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당뇨 그리고 비당뇨인 함께 이제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즐거움을 주는 당뇨 식단이 궁금합니다. 우선 집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를 식구로 둔 집이 많습니다, 요즘은. 근데 만일 환자가 아닌 다른 식구들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 당뇨병 관리에 가장 중요한 식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의 특성상 하루 이틀 식사를 잘 못했다고 해서 급성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환자를 고려하지 않은 식사 패턴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과하지 않은 열량을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단순당의 섭취는 제한하고 식이섬유 섭취량은 늘리시고요. 질 좋은 지방을 골라서 섭취하고, 또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성분이죠. 그래서 나트륨이 많이 섭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건강한 식사하고 당뇨병 식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일반인도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식품이나 음식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이럴 때는 그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 즉 그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를 바꾸시고, 또 식구들보다 당뇨병 환자인 경우는 양을 조금 줄여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혈당 낮추는 식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시는 대로 혈당을 낮추는 식단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잘 구성해서 드시면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고, 따라서 건강한 삶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만한 분도 그리고 당뇨인 분도 잘 먹어야 된다. 네. 교수님의 오늘 혈당 약보다 식단, 오늘 건강한 앨리스 감사합니다.